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소 키우거나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소, 돼지 키워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목장을 한 10년, 20년, 30년 하면 목장 주변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든가 해서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자, 식당 오래 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는 도심에 있는 허름한 데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한 3, 40년 하다 보면 재개발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집값이 올라서 자식한테 큰 돈을 물려준다. 식당 해가지고 큰 돈 벌어서 물려준 사람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말 많은 화천대유에 SK 최태원이 여동생이 자기 재단 등에서 돈을 이 투자 회사인 SK 관련 키넨파트너스에 줬고 그 돈이 화천대유에 가서 수백억의 이득으로 돌아왔다.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화천대유에 또 다르게 이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물론 이 최태원이 여동생이 바로 화천대유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키넨파트너스라는 SK 관련한 투자사를 통해서 빌려줬지요. 그런데 박중훈도 그것 비슷하게 중간에 MSBT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하나 끼워가지고 투자를 했답니다. 자, 박중훈은 일상실업이라는 회사의 100% 주식을 가진 대표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들이 다 어디 있느냐? 공교롭게도 역삼동에 있는 박중훈 빌딩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역삼동에 이 타워 빌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워 43이 그 빌딩이 박중훈이 빌딩이에요. 그러면 박중훈이가 이 빌딩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느냐? 2003년에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를 60억에 샀어요. 2003년에. 그러다가 여기가 상업지역이라서 용적률 800%입니다. 그래가지고 50억을 들여가지고 2014년에 10년간을 들고 있다가 지하 4층, 지상 14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면적 1176평짜리 빌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빌딩이 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60억 주고 샀지요. 그러다가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50억. 그럼 110억이지 않습니까? 이 빌딩의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요? 500억. 그러면 박중훈이는 이 빌딩을 사서 건축을 한 비용까지 넣어서 얼마 남았어요? 390억이 남았다. 아, 대단한 재테크죠.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일상실업과 MSBT가 여기 박중훈 빌딩을 주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중훈의 이 일상실업이 4년간에 걸쳐서 MSBT에 266억을 대여해줘요. 그 돈 중에 60억이 MSBT에서 이 화천대유로 들어갔고, 그 화천대유에 들어간 돈이 나중에 대여금에서 투자금으로 바뀝니다. 자, 60억인데 130억 투자해 줄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투자로 바꾸면서요. 그런데 이 130억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세전에 400억, 세를 떼고 372억의 투자 수익을 남겼다고 MSBT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중훈이가 사실상 지금 이 르네상스 사거리에 있는 자기 빌딩에 이 두 회사, 근데 뭐 두 회사 다 사람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기자가요, 가면. 그래서 아마 좀 유령 회사나 폐업한 회사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겠죠. 그래서 이 박중훈이가 사실상 자기의 개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또 만드는 걸로 보이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한번 거쳐가지고 화천대유에 투자해서 371억을 벌었다. 지금 이런 스토리입니다. 372억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두 가지 똑같은 점이 하나 있죠. 그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어디로 보냈어요? 이 키넨 파트너스라는 데를 넣어가지고 투자회사를. 그 투자회사가 화천대유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박중훈이도 지금 자기의 일상 실업이 계속 MSBT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여기가 화천대유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중훈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최태원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회사를 하나 넣어서 가죠. 근데 지금 이 최태원이의 여동생이 투자한 키넨 파트너스라는 회사도 지금 회사 사실상 문을 닫아버렸어요. 임원도 다 교체하고요. 박중훈의 그 MSBT라는 회사도 자기 빌딩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10층에 있는데 가니까 폐업한 듯이 몇 달, 두어 달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투자해서 확 땡기고는 그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로 남겨두고 자기하고의 고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중간에 위장 투자회사를 하나 끼워서 사실상 자기가 수익을 가져가는 행태를 취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국 최고의 재벌가, 한때 한국 최고의 배우가 똑같은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투자를 했을까? 자, 최태원이가 화천대유에 투자하는 것은 좀 이따가 최태원 본인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최태원이가 투자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최태원의 여동생이 투자한 것은 그것이 내용이 밝혀질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게 됐는가? 근데 박중훈이는 오히려 최태원 경우보다는 좀 쉽게 드러나고 있어요. 박중훈이가 민노당의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중훈이가 노회찬이가 선거 출마했을 때 거리를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자, 그만큼 좌파적인 정당에 박중훈이가 명백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고 노회찬이 상을 났을 때도 박중훈이가 오래오래 앉아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노회찬을 통해서 박중훈이가 이재명하고 지금 알게 되었다. 이재명하고. 그런데 이재명이도 중앙대를 나왔고 박중훈이도 중앙대 영어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몇 년 전에 한 영화, 뭐 좀 사회성이 있는 영화, 스위트홈인가 하는 영화에 시사할 때 같이 거기 왔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중훈과 이재명이도 둘이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박중훈이가 화천대유에 투자를 했는데 이 박중훈이가 투자한 돈이나 최태원이 여동생이 이 투자한 돈 다 간접적으로 투자가 됐죠. 이 돈은 왜 그러면 필요했을까? 화천대유가 그 성남의 뜰에서 자산관리회사 역할만 하거나 아니면 뭐 3억 5천만 원만 투자해서 그 배당금만 좀 받아가는 수준에 있었더라면 투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알짜배기 3분의 1줌을 땅을 싸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재벌건설회사 등을 넣어가지고 직접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아서 남은 이득을 가져가는 시행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땅 짓고 헤엄치기 분양가 상한제 없는 그리고 헐값으로 땅을 수용한 저런 구조에서는 100% 버는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 화천대유에 거기 끼어들어서 하던 김만배나 뭐 남욱이나 이런 친구들이 지 돈 낼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행에서 땅은 10% 정도 되는 땅값을 계약을 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는 은행의 E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부분의 원칙이에요. 그걸 받으러 오면 땅값 계약은 했나? 그리고 초기 사업비는 가지고 있나? 왜 그런가 하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기꾼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땅값 치를 능력은 되고 그리고 또 초기 사업비를 한 몇십억은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이 굴러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살 수 있는 90%나 되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런 돈 10% 정도의 땅값을 어디서 빌려와요? 명동에 가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빌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브릿지 론이라고 하는 돈을 이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막 한 10배 이득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1억 빌리면 한 10억 돌려주겠다는 이런 황당한 사기 같은 소리로 돈을 빌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중훈의 MSBT가 실제로 화천 대유에 돈을 빌려준 거는 처음에 60억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 60억이 131억 투자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60억을 빌려주놓고 대여금을 꼽으로 해가 투자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31억의 투자가 얼마의 수익을 낳아요? 400억의 수익을 낳았어. 세금을 빼고 372억을 가져갔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 60억이 얼마가 됐어요? 372억. 그러니까 6배가 넘는 이득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부동산 시행하는 사기꾼들이 10배 불려줄 거니까 투자 좀 해주라. 중간에 은행에서 돈 받으면 먼저 돌려줄게 라고 했던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배우 박중훈요, 대마초도 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몇 년 전에 한번 했는데 또 했다가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정치적 색깔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었어요. 한때는 안승기와 더불어서 국민 배우라고 불려지던 두 사람이 둘 다 명확한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데, 자, 부동산 투자 잘해서 재테크 했다란 가지고 비판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 대유 같은 그야말로 이 성남시 주민들이 가진 땅을 헐값으로 뺏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용으로 포장해서 거기에 엄청난 수익을 얻는 그런 이 사기 사건, 일종의 저는 땅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박중훈이가 투자를 해서 투자금의 6배가 넘는 수익을 낳았다. 그런데 박중훈의 엔터테인먼트는 배우의 사생활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떨 때는 배우의 공공성을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인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사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지요. 자, 한국 최고의 재벌과 영화배우 박중훈이가 화천 대유에 빨대를 뽑아서 돈을 벌어간 방식은 유사한데, 박중훈이는 6배가 넘는 걸 가져갔습니다. 자, 배우 박중훈은 이재명과 뭐 관계가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넣어준 멤버들은 다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봐요. 왜? 이 사업을 아는 사람이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명동에 사채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황세프는 돈이 없어 보였나, 평소 안 친해서 그런가, 점이 없어서 그런가, 저한테는 투자라고 안 했습니다. 좀 섭섭하네요. 자, 배우 박중훈, 이제는 이게 국민 배우인지 돈줄 배우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줄이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성남 서민 피 빨아먹는 악덕 모기들을, F킬러가 약이야. F킬러 어디 갔어? 받아라, F킬러! 근데 이거 꼰대 아재 때 하는 거잖아. 왜 꼰대 아재가 나왔지?